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타카나 수행평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가나 문자 탐구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요. 가타카나 수행평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거고요. 기본 점수로 줄 수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에듀테크 툴을 활용해서 가타카나 쓰기를 보는데요. 가타카나 이행 열자 쓰기와 가타카나 특수 발음 단어 쓰기로 나누어져 실시합니다. 히라가나에 비해서 가타카나는 학습자들이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수 발음 단어를 쓸 때는 굳이 일본 국토 지명까지는 활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 타이포그래픽 제작입니다. 학습자들의 단어, 어휘력 확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행평가이면서 교과 세특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행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각 단계별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가타카나 워크시트 작성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단어 획순만 되어져 있는 학습지를 줘서 쓰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학습자들이 히라가나에 비해서 암기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법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연산법을 도입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학습자들이 히라가나를 학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행평가로 워크시트 작성을 할 경우에는 앞뒤로 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 3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수를 주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차라리 그냥 이 원고지 한 장을 한 번만 쓰게 해서 제출해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가타카나로 이름 쓰기와 또 명화 만들기 활동 등을 확장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에듀테크 툴을 활용해서 가타카나 쓰기인데요. 수행평가지는 하나로 통일을 하고 이 에듀테크 툴을 활용을 해서 매번 다른 조합으로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밤마다 다르게 수행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 문자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픽 제작인데요. 이거에는 원래는 일본 국제교류기금과 서울문화센터에서 하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사용한 디자인한 것은 문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어지고 또 창의력 과정을 통해서 기억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진 수행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면은 일단은 학생들이 단어를 선택하게 하는데요. 그 선택한 단어의 가나 표기가 정확한지, 두 번째는 우리말 의미가 정확한지, 세 번째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했는지. 보통 고등학교의 이제 경우를 봤을 때는 자기 진로와 관련된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과 세특에 적기에도 매우 좋은 내용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본인이 선택한 단어와 본인이 디자인한 것이 의미가 있는가. 엉뚱한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되고요. 좀 유의미적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가. 창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히라가나 가타카나 컨테스트에 나왔던 그 작품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이 미술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잘 그렸는가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좀 못 그려도 유의미적이고 창의적이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가나 디자인 그림을 완성했는가. 때로는 미완성한 채로 제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디자인의 설명글을 작성했는가. 이거는 꼭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학생들 나름대로는 잘 그렸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잘 그렸는가 못 그렸는가는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글을 작성함으로써 교사가 빨리
그 디자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후쿠라는 단어가 있고 디자인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바늘과 실타래 같은 경우 양말, 가위 이 정도는 잘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쿠에 보면 이 학생이 청바지로 그렸는데요. 뭐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지만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아랫부분은 조끼로 이제 그렸습니다. 이것도 뭐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설명글을 적음으로써 보다 빨리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평가 항목으로서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교과 세특에 적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역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누구나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나 타이프 그래픽 제작 활동을 통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단어를 좀 많이 찾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서 그러니까 어휘력이 향상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창의력도 이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적인 역량으로 줬고, 개인 역량은 이 학생이 그 디자인 설명글이죠. 아무래도 이 패션을 이제 관심 있는 학생인데요. 패션은 물론 가타카나로 적을 수 있지만 이 학생이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전통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쿠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고, 그 바늘과 실타래, 가위, 조끼, 양말, 청바지를 활용해서 디자인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한 후에 실제로 그 해마다 있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컨테스트에 제출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어떠한 이제 활동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과목별로 이러한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을 아트 앤 스텝스라는 사이트에서 전시를 해서 갤러리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타카나 수행평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쌤들께 한 가지 홍보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일본어 수행평가 방법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쌤들께서 진행하셨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수행평가 사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소개하고 싶은 수행평가 사례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편하게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행평가 또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툴을 함께 개발하는 기회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참여해 주신 분께는 제가 개발한 에듀테크 툴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일본어 교육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